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 어제 오후 4시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친필로고 옥중 서신을 그 유정아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낭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 너무너무 참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이쁘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나. 역시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느낌과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멋진 결단을 하셨다. 멋진 옥중 서신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너무 이쁘시다. 너무너무 이쁘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구할 것은 전 대통령님을 보고 특히 여성 대통령을 보고 이쁘다 미인이다 하는 게 잘못하면 그죠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정말 참 마음에 들고 참 시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쁘다, 너무너무 좋다, 참 미인이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지. 지가 감히 늘 얘기하지만 지가 뭔데 어른들을 이렇다 저렇다 폄하하고 그런 것은 손도 끝만 거뒀으니까 미리 우리 박사모 같은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좋아 안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나왔을 때는 딴 데 찍을 수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집불통이고 자기 생각뿐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별로 좋아 안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통 큰 정치를 해 주십시오. 통 큰 결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때가 되면은 지금 올리려고 업로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역시 저보다도 선각자예요. 미리 하시고 딱 이런 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던 모든 감정을 모든 생각을 이 서신 옥중 서신 하나로 완전히 제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들어가서 이분 저분 평론가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대개가 다 그죠 지지하는 그런 쪽이에요. 물론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그쪽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도 그죠.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게 나누죠. 그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역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죠. 천일이 넘도록 감옥에 영어의 몸으로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은 다 접어버리고 큰 그림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안 이쁩니까?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제는 순서는 뭡니까? 지금 정치계에서 화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답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편지에 보면은 현 집권 세력 이런 표현을 하고 거대 야당 이런 표현을 거대 야당은 볼 것 없이 미래통합당을 얘기하죠. 이때에 우리 미래통합당, 미통당 정말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면은 큰 양보가 나올 겁니다. 통 큰 양보. 그냥 통 큰 양보가 나올 겁니다. 와, 저럴 수도 있나.
와 우리 정말 미래통합당, 미통당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큰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건 아마 물론 모든 당원들의 마음도 합해져야 되겠지만은 황교안 대표나 김행국 공관위원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미통당은 그렇게 큰 결단, 정말 큰 그림을 보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보고, 더더구나 황교안 대표님은 크리스찬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양심에 하나도 끄리낌 없이 옷깃을 여미는 겸손한 자세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떳떳한 자세로 설 수 있는 그런 통큰 양보를 하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공화당, 자공당, 뭐 약자를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자유공화당, 그 다음에 제야 세력도, 이 세 개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큰 그림, 통큰 그림을 한번 그려요. 정말 보수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답 나옵니다. 내가 우선 보면 유익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 할 바지 한 번 더 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려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큰 꿈을 꾸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번에 내가 야당 후보로 안 뽑혀도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공산화되려는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통큰 한번 양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법으로 이렇게 양보하는 방법으로 전에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석고대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 없어요. 이거는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단역 후보로 야당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사든지 뭐 어디에 사든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잘못했다고 친박 비방 뭐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정말 석고대죄를 먼저 하는 게 순서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지. 이것도 별로 지금 시간에서는 참 되면은 참 좋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결국은 미래통합당 거대 야당이 이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선거의 여왕으로서 지금 볼 때에 모든 여건으로나 시간상으로 볼 때에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으로 뭉치지 않고는 시간이나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마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치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뭐 조직을 만들어 보고 뭐 하면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하는 여러분들이야 뭐 그 분야의 도사인데 거대 야당으로 중심으로 자유공화당이나 제야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을 흡수를 하세요. 흡수를 하는데 우리가 큰 거니까 우리가 큰 집이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같이 것들 이렇게 말고 정말 가슴을 터놓고 한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당들을 품으세요. 정말 품으세요. 그래서 제야 세력을 대표하는 분들, 자유공화당을 또 대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천을 주세요. 안 준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화학적인 융합은 안 되더라도
물리적인 융합은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물리적 융합까지도 안 되면 진짜 다 죽습니다. 정치하는 여러분들도 공사나 되면은 총살 당합니다. 박헌영이 봤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쪽에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통 큰 양보, 통 큰 흡수, 통 큰 융합, 통 큰 물리적인 합세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단 여기에서 통 큰 거대 야당이 통 큰 흡수를 뭐 통일, 통합이라 그럴까요? 통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김형호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이분이 그냥 내 양보한다. 내 지금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내가 물러나겠다. 새롭게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흡수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공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김형호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제가 얘기했죠. 정말 현실 정치에는 아무런 야망이 없는 사람, 아무런 꿈을 안 꾸는 사람, 김동길 교수 같은 분, 그죠? 그 다음에 조갑재 같은 분들, 보수 쪽에, 그죠?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대통령 하였습니까? 국회의원 하였습니까? 아마 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공천위원으로 모집하세요.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쪽하고 이런 쪽하고 여기가 합해가지고 정말 김형호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통 큰 양보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하자 할 때 몇 명이 될지 어느 분이 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 얘기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반발을 한다?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건 내가 보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돼요. 그 나라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원들을 이제 후보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형성이 되거든. 이런 분들이 먼저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세요. 정말 바르게 하겠다. 내 마지막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심없이 공천을 하겠다.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원서와 함께 반드시 각서를 받으세요. 각서. 내가 이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데에 내가 지원한다. 그리고 이 결과 이분들이 공천위원들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하는 데는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 만약에 따르면 나는 정계를 떠나겠다. 정계에서 매장을 당해도 좋다. 각서를 받으세요. 내가 볼 때는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수도 조금 정신을 차리구나. 감동도 주고 물론 감동이 뭐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감동도 주고 많은 깨우침도 주고 민심도 모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바쁘지만 김명호 씨가 사표 놓고 그죠? 사표 놓고 이런 식으로 다 합하니까 다시 우리 하자. 왜냐하면 우리 거대 야당 그죠? 자유공화당 쪽으로 지금 중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만해도 승리 아닙니까? 일단은 거대 야당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받아들인단 말이야.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하니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자유공화당이나 제야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천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한다. 정말 연세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분의 말이라면 그래도 믿어줄 만한 분들. 왜냐면 우리 노마 지지가 있죠. 그죠? 길을 잃을 때는 늙은 말에 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죠.
노마 지지예요. 나만한 사람이라고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걸 못해요. 뭐 그냥 갈면은 젊으면은 무조건 좋다. 제가 나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연세 많다고 무조건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 많은 분은 어려울 때 길을 인도해주고, 일은 누가 합니까? 젊은이가 해야 돼요. 옛날 우리 그 가정도 옛날에 그 참 화기애애하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화기애애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까?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하면서 길 인도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 따라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노마치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기들이 먼저 국민 앞에 바르게 하겠다고 선서하고 지원자들에게는 지원서와 각서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린 거대 야당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그러면 일단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양보하는 거예요. 통 크게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지금 공천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뭐 또 무엇을 그걸 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반발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통 크게 양보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님도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그러면은 이런 분으로 해가지고 공천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국민 앞에 선서하세요. 내 삶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바로 하겠다. 정말 바로 하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하겠다. 사심을 표하겠다. 선서하고 그 다음에 지원한 사람들 지원서 각서를 받되 여기에 무조건 복종한다. 아마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뜻에도 부합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감동도 주고 여기에 지원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순복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순복 안 하면 그런 인간도 아니고 그런 건 지도자들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야권이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하죠.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배란. 뭐 당신들 국회의원 하려고 국회의원 한두 번 한 사람들 뭐로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나 줄 것 같습니까? 전부 총살 다 돼요. 뭐 경찰을 지금 뭐 개격자로 우리가 경찰을 샀는데 경찰들도요 다 죽어요. 군인들요 나 줄 것 같습니까? 다 죽어요. 공무원들 다 죽습니다. 목사들 다 죽어요. 성도들 다 죽어요. 돈깨나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큰 그림을 우리 그릴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지금 이때는. 그래 꼭 하고 싶거든. 이번에는 말이야 내가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떨어지거든. 권투 중례하세요. 4년 후에 한번 보자. 내가 도전한다. 실력도 쌓고 인격도 도약하고 국민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고 유권자들을 붙잡고 그래가 다음에 도전하세요. 실패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 그대로 100%쭉 진행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 통 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서신이 옥중 서신이 그냥 하나의 메아리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한번 읽고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 큰 양보를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올리려고 그럴 때 저는 혹시 또 이분이 그죠 자기 고집이 있는 분이니까 끝까지 협조를 안 하고 자기 편만 챙기면은 진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통 큰 결단이 나왔다 이 말이야. 큰 그림을 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거든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일을 안 받아들이고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어섭시다.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일어섭시다. 하나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미통당 앞에 가서 정말만 안 되면 가서 막 책상을 엎어버리든지 두드려 패지는 못하지만은 책상을 엎든지 하고, 자유공화당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제2세력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는 국민이 일어서요. 왜 안 되면 국민들이 다 죽는데, 내가 죽고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죽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다 죽는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악한 집단이라는 김정은이 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살기 위해서라도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보존할 겁니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 너무너무 이쁘시고 좋으시고 감동적인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제발. 물론 제 생각이 100%는 아니에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자잘한 그런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그림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전문가는 거기에 빠져버리거든. 우리가 바둑도 두면 그렇다 그러죠. 그죠? 두는 사람보다 옆에 훈수한 사람의 더 수가 잘 보이다 그러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거든. 그냥 국민들이 일어서요. 정말 일어서가지고 미통당에 가서도 책상을 띄어버리고, 자공당에 가서도 엎어버리고, 제2세도 쭉 엎어버려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 주거나.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쁘신 결정, 너무너무 좋은 결정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바르게 화답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누란의 위기에서 김정은이에 갖다 바치려는 이 세력에서 빨리 건져냅시다. 4.15 총선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군인들도 썩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로 살아있는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혁명이 일어납니까? 뭐 경찰이 뭐 자기 출세만 보고 더더구나 경찰 쪽에다가 뭐 수사권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경찰이들 뭐 일어설 것 같습니까? 공무원이 일어서겠어요? 법조인들 전부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디에다 힘을 걸 겁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주권자로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 우리가 일어섭시다. 또 잘못하면은 무슨 내란 선동죄로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란 선동죄를 초월한 대한민국 내일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만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 김정은 집단에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공산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